그래서 오늘 조금 뭐 시간이 걸렸지만 앞부분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드렸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리뷰를 해봤고, 이제 실제로 엑스레이 어떤 식으로 찍는지 한번 이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병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른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할 때 어떤 신청서 같은 걸 내요.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만 찍는 파트에다가 딱 줍니다. 방사선 파트에다가 주고, 방사선 이제 과가 있겠죠. 영상과. 영상과에 있는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또 따로 있어요. 큰 데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거를 딱 보고, 엑스레이 어디 어디 찍으면 되겠다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 찍어주세요. 그 다음 뭐 관절, 뭐 이게 뭐야, 흉부 찍어주세요 하면은 뭐 이렇게 흉부 체크하고, 척추 중에 경추 찍어주세요 하면 경추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데, 보면 막 기관 허탈증 전이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기관 허탈이 있으면은 막 흡기랑 호기를 나눠서 찍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사진을 더 찍어요. 전이평가는 그 이제 폐에 뭐가 전이 됐는지 보는 건데, 그때는 좌측 우측을 또 오른쪽 누운 거 왼쪽 누운 거 한 장씩 찍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복부 찍을 때도 수컷을 요도 찍는 방법은 조금 좀 특이한 자세가 있어요. 찍는 자세가. 그래서 찍는 게 있고, 두개골 찍을 때도 이 웨이도, 이 귀 쪽이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치아, 그럼 뭐 입을 어떤 식으로 벌리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관절도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어깨 관절, 주관절이 팔꿈치라 그랬죠. 팔꿈치, 고관절, 실관절이 무릎 관절이, 뒷발목 관절, 앞발목 관절, 어디 찍을지도 정해야 돼요. 뼈도 관절을 찍을 수도 있고, 보시면은 보세요. 이건 지금 다 관절을 찍은 거잖아요.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붙는 부위를 관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절을 보통 찍어요. 그런데 내가 뼈만 보고 싶다. 가령 여기 있는 뼈만, 얘는 어때요? 관절은 잘 나왔지만 이 뼈도 잘리고 이 뼈도 잘렸죠. 얘도 마찬가지. 관절은 잘 나왔지만 뼈도 잘리고 뼈도 잘렸죠. 얘는 어때요? 뼈 하나는 제대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뼈만 보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뼈에 암이 생겼다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은 관절은 됐고 뼈만 봅시다 하면은 특정한 뼈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뭐 환자 위치, 대기실에 있는지 처치실에 있는지, ICU는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에 있는지 세미 ICU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네. 예, 세미 ICU에 있는지, 어쨌든 그럼 ICU에 있으면 내가 ICU 가서 이제 데려와야 되고, 헤어 클리핑 됐습니까? 헤어 클리핑은 털 다 깎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 yes, no. 이거는 이제 그 초음파를 할 때는 털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놓은 거고, 초음파는 복부인지 심장인지, 뭐 그 다음에 천자라 그래서 누워놓고 초음파를 하면서 소변을 뽑는지, 소변이를 뽑거나 아니면 흉수, 복수, 심낭수, 그 다음 간이나 비장 이런 데서 조직을 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 만약에 그걸 FNA라 그러는데, 검사 어디서 하는지, 뭐 간인지 비장인지. 조형 검사는 조형제를 먹고 시간대별로 촬영을 하는 건데, 식도 조형인지, 식도 조형이면 먹자마자 찍어요. 상부 이장관인지. 그리고 찍는 시간이나 간격 같은 거 다르기 때문에 BIPS가 뭐지? 잘 모르겠네. BIPS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설성 요로 조형술, 역행성 요로 조형술, 요거는 이제 그 방광 쪽으로 이제 해갖고 하는 요로 조형술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바륨 관장이라 그래서 이번엔 직장으로 넣는 거예요. 항문 쪽으로 넣어서 하는 저기도 있고, 그 다음 뭐 특별 요청사항 뭐 적겠어요? 얘가 싸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아까 어떤 거 있을 수 있겠어요? 심장병이 있으니까 DV로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호흡 문제 있으니까 까디 짚지 말고 엎드려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런 거 잘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주증상, 그리고 주증상 보고 만약에 심장에 문제 있는 애다 그러면은 또 신경 써서 찍어야 되죠. 촬영 부위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부, 흉부를 일단 제일 많이 찍고, 그 다음에는 관절을 많이 찍어요. 관절을 많이 찍고, 특정한 뼈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라든지 머리 쪽 이제 또 찍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부, 흉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두개골, 척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복부, 흉부 빼고는 다 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개골 뼈, 그 다음에 척추뼈 쫙 이어져 있죠. 머리부터. 그 다음에 관절뼈, 관절은
관절은 이제 뼈가 아니죠.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를 알아두시면 돼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앞발목 관절, 다리는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뒷발목 관절까지. 자, 이제는 일단 이제 찍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리메이터를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빛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표지판 표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적이 딱 생기는 거고, 콜리메이터를 이제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여기 버튼 있다 그랬죠. 콜리메이터 버튼 요거 누르면은 불이 켜져요. 그리고 콜리메이터 버튼, 이거는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그래서 요걸 자꾸 눌러줘야 됩니다. 안 꺼지게.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조정해서 앞뒤 센터를 적합하게 위치해야 한다. 자, 이게 방사선 촬영의 핵심입니다. 콜리메이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내가 흉부를 보고 싶어. 흉부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이렇게 있으면 콜리메이터 사람이라고 치면 흉부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콜리메이터의 센터가 일로 딱 가고, 이렇게 콜리메이터의 앞이나 뒤가 한 요 정도에 딱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센터는 여기 갈 테고, 그죠? 그리고 좌우도 이 정도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콜리메이터를 조절을 해야지 내가 흉부를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아까 내가 흉부를 찍는데 콜리메이터를 이만하게 하면 어때요? 사진 이상하게 나왔죠? 흉부를 찍는데 콜리메이터 이만하게 하면 어때요? 그럼 흉부가 다 안 나오죠? 흉부가 이만하니까 콜리메이터도 이만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콜리메이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그 다음 센터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좌우 상하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강아지를 눕힌 상태에서 콜리메이터를 내가 위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요걸로 조정을 해가면서 사이즈가 여기 딱 맞게 나오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흉부 촬영의 범위. 자, 흉부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레터럴 흉부 촬영도 마찬가지로 2장 찍을 거 아니에요. 우측 횡화랑 그 다음에 VD 찍을 텐데, 일단은 VD 우측 레터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기준이 뭐냐? 흉부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흉곽이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아래로 잘리면 안 되겠죠, 그죠? 위아래로 잘리면 안 되고, 척추는 사실 좀 안 나와도 돼요. 척추 다 나오게 하나? 보면 여기도 지금 척추 좀 잘렸죠, 윗부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폐가 나오게 돼야 됩니다. 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돼요. 폐의 처음 부위부터 끝 부위까지. 여기 조금 잘렸는데 사실은 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돼요. 이 사진은 괜찮아요. 이 사진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폐가 잘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재촬영을 해야 됩니다. 왜? 폐가 잘렸으니까. 폐가 안 잘리면은 심장은 다 같이 안 잘리겠죠. 폐는 가운데 딱, 심장은 폐 가운데 있으니까 폐만 나오게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흉곽, 요 폐에 있는 데가, 요 앞부분이 흉곽 입구예요. 폐가 시작되는 부분이 입구부터 흉곽의 끝까지 검은색 폐 부분이 포함되도록 찍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에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니까, 그럼 콜리메이터가 요 정도에 맞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사실 요거보다, 제가 찍는다면 요거보다 길게 찍을 것 같아요. 길게 찍어서 목 있는 데까지 조금 나오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폐만 나오면 돼. 딴 거 다 둘째 치고. 그래서 폐가 나오게 하려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딱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이제 딱 찍으면은 이렇게 폐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를 겉에서 보면 폐가 어딘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흉곽이. 그래서 강아지를 만져보면서 폐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콜리메이터죠. 콜리메이터를 앞뒤 좌우 조절, 위아래 좌우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위아래는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돼요. 안전하게 위 아랫부분이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이나 잘리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너무 좁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페인대가 위아래가 잘리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적정하게 맞추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쪽은 어느 정도로 맞출까요? 뒤쪽은 자, 이제 앞뒤 센터만 맞추면 되고, 자, 보세요. 센터를 기준으로 앞뒤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잘 맞추고 앞이나 뒤 한쪽만 잘 맞추면은 나머지는 똑같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센터랑 앞만 맞췄다. 그러면 뒤는 자동으로 맞춰지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앞뒤만 맞춰도 센터는 자동으로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잘 맞춰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그냥 위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 뒤, 센터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맞추면 돼요. 위아래는 그냥 몸이 포함되게 하면 되니까 위아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앞쪽은 자동으로 맞춰진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뒤쪽이랑 센터만 맞추겠다는 거죠. 뒤쪽은 어떻게 맞추냐면은 일단은 칼 돌기에서 세 손가락 뒤로.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칼돌기예요. 칼돌기가 어디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흉골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나? 여기선 잘 안 보이겠다. 이렇게 갈비가 있죠, 사람이. 그쵸? 갈비가 있으면은 그 다음 뒤에 척추가 있죠. 그쵸? 갈비가 척추가 있고 갈비가 지금 요런 식으로 그 흉곽을 감싸고 있죠. 그러면은 갈비뼈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흉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세요? 흉골이 있고, 이거 해부 시간에 배우셨죠? 흉골이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고, 갈비뼈는 제가 여기 갈비뼈 여기 만져지는데 갈비뼈는 복부에는 없고 흉부에만 있어요. 그러다 갈비뼈가 이렇게 모아져요. 위쪽으로. 그러면서 요 앞에 만져보면은 사람도 이 뼈가 있어요. 뼈가 있는데 척추는 뒤까지 이어지지만 여기 있는 뼈는 우리가 흉골이라 그러는데 흉골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흉골도 여러 마디로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흉골의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칼돌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시면은 흉골이 있고 맨 마지막 마디에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지 않는데 어쨌든 이쪽 부위가 칼돌기예요. 칼돌기. 그러면은 강아지를 이거 참 설명하기 정말 어렵네. 흉골이 있고 흉골이 있으면은 강아지의 여기서 이제 3마디 정도, 한 손가락 3개 정도. 근데 이거는 강아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작은 애들은 3손가락이면 되는데 큰 애들은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 3손가락 정도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그 콜리메이터의 뒷부분을 맞춥니다. 어렵다. 이거는 나중에 강아지를 제가 직접 만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사실 너무 헷갈려. 내가 설명하면서도 지금 너무 헷갈려요. 어쨌든 척추가 있고 흉골이 있고 갈비뼈가 흉골 쪽에 붙어 있어요. 흉골을 지금 영어로 스터넘이라 그래요. 흉골의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칼돌기라 그래서 흉골이 끝나는 부위. 그럼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지면 여기까지 딱딱한 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없어지겠죠. 없어지는 부위보다 손가락 뒤로 3개로. 그죠? 그럼 한 요 정도 부위에서 없어진다고 치면은 손가락 3개 정도 뒤로 가면은 여기다가 뒤쪽 콜리메이터를 맞추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은 흉곽이 잘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 정도. 그러면 뒤를 여기다 맞추고, 그러면은 센터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이 센터는 이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의 뒤쪽에 맞춥니다. 그래서 칼돌기, 지포이드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칼돌기에 손가락 3개 뒤로 간 거에 뒷부분을 맞추고, 센터는 여기가 그 견갑골이 만져져요. 강아지 만지면 여러분들도 견갑골 만질 수 있어요. 견갑골의 뒤쪽에다가 센터를 맞춥니다. 얘랑 얘만 맞추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맞추면은 얘가 지금 견갑골 뒤쪽에 맞췄죠. 칼돌기 손가락 3개 뒤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맞죠. 그리고 위아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조절하면 된다 그랬고, 센터는 견갑골 뒤쪽은 칼돌기의 세 손가락 뒤로, 앞쪽은 자동으로 맞춰진다. 위아래는 몸의 두께만큼. 자, 그러면은 콜리메이터가 조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강아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페달을 누르면 찰칵하고 찍힙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촬영은 최대 흡기 시에 촬영을 해야 돼요. 흡기 호기 아시죠? 숨 쉴 때. 흡기는 뭐예요? 흉곽이 크게 올라가는 게 흡기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호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찍을 때 강아지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흡기가 하고 갈 때 이때 딱 찍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딱 찍어 버리면은 호기에 찍게 돼요. 호기에 찍으면은 엑스레이의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너무 중요합니다. 촬영은 최대 흡기시, 흉부를 찍을 때는 최대 흡기시, 그리고 찍을 때는 폐가 절대 잘리면 안 되고, 앞쪽 뒤쪽 센터 맞추는 법은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콜리메이터를 맞추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리메이터를 너무 크게 맞추면 복부까지 나와버리고, 작게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볼 수가 없고, 찍었는데 제대로 가슴이 안 나왔다, 그럼 다시 찍으면 돼요. 그쵸? 다시 찍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찍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아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꼭 맞추지 않더라도 그냥 요 정도 찍으면 되겠다 하고 찍으면 대충 잘 나와요. 얘가 이제 비글로 한 이유가 얘가 이제 중형견이죠, 비글이.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딱 좋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자, 보정 시에는 여러분 보정하는 거 봤죠? 앞쪽 다리와 뒤쪽 다리를 잘 잡아서 앞뒤로 벌려준다. 보정은 반드시 2명이 필요해요. 심하면 3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앞다리, 다른 한 사람은 뒷다리. 그래서 강아지가 크면 다리 한쪽씩 잡는 수밖에 없지만, 보통은 그냥 한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근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쵸? 별 난리를 피우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받쳐주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이쪽 앞쪽에 있는 사람은 보통 머리를 눌러줍니다. 머리를 눌러주든지, 지금 보시면 머리 눌러주죠. 이건 미국에 있는 그 교재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콜리메이터가 딱 여기 와 있죠. 센터에 와 있고, 얘도 지금 콜리메이터 딱 센터에 와 있죠. 이쪽에 가슴 찍으려고. 지금 이거는 장갑을 안 낀 거예요. 방수선 장갑을 납봉만 입고. 그러면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귀를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팔을 잡아주는데, 이 장갑을 끼면 손의 움직임이, 여러분 벙어리 장갑 끼면 뭐 잡기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스키 장갑이랑 비슷해요. 스키 장갑 끼면 손의 움직임이 되게 어렵죠. 스키 장갑보다 심지어 무겁고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때는 한 손으로 양발을 잡기가 좀 수월한데, 이 장갑으로 잡을 땐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보통 양발 한쪽 잡고, 다른 한쪽은 장갑 끼고 있으면 뭐 그냥 머리를 눌러주든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귀를 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보정이 됩니다. 비글은 귀가 크니까 귀 잡기도 좋죠. 근데 뭐 이제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포메라니안이나 이런 애들 이제 귀 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앞쪽 다리와 뒤쪽 다리를 잘 잡아서 앞뒤로 벌려주고, 앞다리를 당겨서 귀의 뿌리를 잡고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보정. 귀를 잡든 안 잡든 중요한 건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보정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가 오른쪽으로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자꾸 고개를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몸이 휘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보정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그 강아지 이렇게 찍을 때 앞다리를 꼭 당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찍는단 말이에요. 광선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팔을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얘네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중요한 기관을 가려버려요. 사진상에서 광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쭉 뻗어줘야 돼요. 팔을 쭉 뻗어주면은 광선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심장, 폐 다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건 하여튼 강아지를 잡고 설명을 해야 돼. 이거 너무 말로 하니까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은 흉부 촬영할 때 이제 평가를 해볼게요. 사진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보려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폐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랬어. 폐가 안 잘리고. 일단은 둘 다 폐가 안 잘리고 잘 나왔죠? 근데 사실은 진짜 찍으려면 제가 아까 갈비뼈가 겹쳐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갈비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오른쪽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제대로 옆에서 딱 찍으면 겹쳐서 보이겠죠? 두 개의 갈비뼈가 이렇게 겹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내가 잘 안 된다. 겹쳐서 보이면 된 거고, 이렇게 자꾸 삐뚤삐뚤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그 옆으로 눕는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 잘 찍은 사진은 일단은 펜은 다 나오고, 앞으로 제가 아까 이 사진, 아까 찍은 사진 요만하게 나왔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크게 찍는 게 좋다 그랬죠? 기관까지 보기 위해서 한 요 정도 찍으면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갈비뼈가 서로 다 겹쳐 있죠. 얘 어때요? 갈비뼈가 좌우 다 지금 겹쳐 있지 않고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찍은 사진이 아니고 얘가 잘 찍은 거다. 이거 R이랑 L은 또 같이 나와 있어. 이건 진짜 잘못 찍었네요. R을 하든 L을 하든 하나만 있어야 되죠. 촬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서로 잘 겹쳐 보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디지털 엑스레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찍고 나서 이거 이상한데 갈비뼈가 안 겹쳐 있는데 폐인대가 잘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찍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찍으면 됩니다. 죄송해요, 뭐 좀 하느라고. 그래서 흉부 촬영 DV로 할 때도 이제 똑같아요. DV로 할 때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볼까요? 위, 아래, 좌우 이제 맞추는 과정이죠. 자, 이번에는 애가 누워있는 상태니까 좌우는 어때요? 좌우는 이게 사실 여기서 봐서 좌우지,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이게 또 위아래예요. 위아래. 어쨌든 위아래든 좌우든 이쪽 폭은 어때요? 그냥 몸의 두께만큼 하면 돼요. 그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왜냐면은 이걸 너무 짧게 해버리면 폐가 잘리죠. 그죠?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데도 너무 짧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가 잘리는데, 여기는 몸의 두께만큼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누웠을 때 그냥 이쪽 폭은 몸의 두께만큼만 하면 돼요. 몸의 두께만큼만 찍으면 되고, 위아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센터, 앞, 뒤 세 개 중에 두 개만 맞추면 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센터랑 뒤만 맞출 거예요. 센터는 어디예요? 센터 아까 어떻게 맞췄죠? 견갑골의 뒤쪽이 센터가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애기가 견갑골이 여기 만져져요. 그러면은 견갑골의 그냥 뒤쪽에다가 센터를 맞추면 돼요. 견갑골의 뒤쪽에다 센터를 맞추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누워있으면 이번엔 칼돌기가 잘 만져지겠죠? 칼돌기는 어디랬죠? 흉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맨 끝에 있는, 이제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뼈가 끝나고 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맨 끝부분보다 세 손가락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한 요 정도가 이제 맨 끝부분이겠죠? 세 손가락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뒤쪽을 맞추면, 이 센터랑 뒤쪽만 맞추니까 앞쪽은 자동으로 맞춰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찰칵.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 정도 이제 된다고 치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칼돌기에 3개 정도 뒤에서 센터를 맞추고, 견갑골에 바로 뒤쪽으로, 칼돌기 뒤쪽으로 이 뒷부분을 맞추고, 견갑골의 뒤쪽으로 센터를 맞추고, 그대로 찰칵. 그 다음에 위아래 요 폭은 몸의 두께만큼 하면 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촬영 시기는 최대 호기시가 아니고 최대 흡기시예요. 최대 흡기시. 흉부는 무조건 최대 흡기에 찍어야 됩니다. 흉부는 무조건 최대 흡기에 찍고, 복부를 찍을 때 최대 호기에다 찍어요. 요거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보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보정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몸을 눕히게 한 다음에 앞뒤 사람이 잘 잡아주면 돼요. 대신에 이거를 원래는 쓰는 게 맞다 그랬죠. 쓰는 게 좋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트로프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밑에 쿠션이 있으면 강아지가 좀 쉽게 누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강아지는 등에 척추인대가 사람처럼 판판하지 않고 좀 뾰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누우면 편하지만 강아지는 이렇게 발라당 누우면은 옆으로 눕는 것도 아니고 척추가 바로 뒤에 가게 돼서 누우면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강아지한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얘는 지금 말을 되게 잘 듣는 애들이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 많은 병원에서 다만 이런 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정자 자세로 눕혀주고, 아까처럼 앞뒤로 잡으면 돼요. 앞뒤로 벌려줘서 잡으면 되고. 자, 그럼 아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잡든지 머리를 누르든지 해서 머리를 고정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팔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머리랑 팔이랑 보통 같이 잡아줘요. 움직이지 않게. 그건 왜 그러냐면은, 머리를 왜 잡아주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찍잖아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머리 가만히 있겠어요? 강아지 이렇게 머리를 돌려요. 손을 잡은 상태라도. 머리를 돌리면 척추가 다 펴버려요. 찍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심장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앞을 보게 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너무, 너무 귀엽네. 예, 이렇게 팔 잡고, 얘는 비글이니까 귀도 커. 귀까지 잡고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정자로 누운 상태에서 찍어줍니다. 얘도 보면 팔만 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머리나 귀까지 지금 같이 보정을 해준 거예요. 뒷사람은 더 편해요. 뒷사람은 다리만 쭉 잡아서 당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면 되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함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테크니너 선생님들이 보정할 때 어떤 식으로 보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부가 촬영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대칭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얘가 잘리면 안 되고, 척추가 가운데 있고 척추는 가운데 있죠. 그 다음 흉골도 가운데 있죠. 그 다음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척추를 중심으로 갈비뼈가 대칭이 돼야 돼요. 이쪽 갈비뼈는 긴데 여기가 짧다. 그럼 몸이 돌아간 거죠. 양측이 대칭인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흉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척추가 있죠. 그러면 위쪽에서 빔을 쌓아갖고 찍으면은 몸이 안 돌아간 상태면은 앞에 있는 흉골이랑 뒤에 있는 척추랑 정확하게 겹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찍었으면 앞에 있는 흉골이랑 뒤에 있는 척추랑 겹쳐 보이게 되고, 잘 못 찍었으면 흉골은 여기 튀어나와 있고 척추는 이쪽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어긋나 버립니다. 그쵸? 요렇게 찍는 게 가장 좋아요. 딱 일자가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흉골이랑 이 뒤에 척추가 제대로 일치를 하는지를 일단 이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척추가 있으면은 척추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갖다 우리 가시돌기라 그러는데, 등을 똑바로 누웠으면 가시돌기는 딱 중앙에 있어야 되죠. 얘가 이렇게 중앙에, 이거를 갖다가 이 뭐 다이아몬드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물방울 모양, 이 물방울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삐죽해요. 그러면 사진이 잘 찍은 게 아니겠죠. 자, DV의 범위. DV는 뭐랬죠? VD는 까디 집는 거, DV는 지금 이 사진처럼 엎드려서 찍는 거. 범위는 똑같아요. 어쨌든 위에서 찍든 아래서 찍든 광선이 통과하는 건 동일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까만 폐 부위가 잘리면 안 되고, 찍는 부위나 범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견갑골 뒤쪽으로 오게 하고 어깨뼈 뒤쪽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흉추 돌기, 여기 돌기에서 세 손가락 뒤에 가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죠. DV보다. 왜 그래요? DV는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가 이 칼돌기를 쉽게 만질 수 있어요. 근데 DV는 어때요? 이걸 못 만져요. 엎드려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이 가슴 앞부분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못 찍겠으면 일단 한번 찍어보고, 가슴이 잘렸으면 그냥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찍는 팁들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찍다가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해 가면서 찍으면 돼요. 다시 찍으면 되니까. 복부 촬영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